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집행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강릉시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문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기 전에 민선 8기 3년 동안에 강릉 이곳저곳에 많은 곳에 작은 흔적을 남기신 김문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색깔론보다는 강릉 시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시장님, 답변 소개 잘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본 의원이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질문 사항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와 주요 공약 사업 이행률, 이게 이제 민선 8기는 시민 중심, 적극 행정, 강원제일, 행복 강릉이라는 시의 슬로건 아래 3년 동안 5대 시정 목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5가지 부분이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농업 생산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설정하고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의 전환을 위하여 40개 공약, 60개의 달성지표, 57개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중이라고 성과 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약 사업은 제가 공약한 사업은 40개입니다. 그중에 20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20개는 지금 추진 중인데 한 73%의 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 우리 시군 단체장들을 이제 감독하는 매니페스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회인가? 하여튼 거기 모임에서 각 지역 그 공약에 대한 개선법이 있습니다. 그 개선법에 의한 진도율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은 달성지표 진도율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율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진도율 체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어제 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 사항 드리기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 23개 사항이 있는데 왜 100%라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님께서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 내용과 2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보시면 그 금액면이나 모든 게 충족된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다 책정합니다. 근데 이 23개 사업 대부분이 다 진행형입니다. 응? 진행형. 예. 아니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보낸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도 자료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체크가 예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요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약 사업 이행률, 진도율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의 다 되고 있고 혁신도시 부분은 정부에서 아직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좀 확장하려 했던 부분은 국가 산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 이제 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좀 큰 걸 했으니까 작은 건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저희가 답변 드린 대로 말이 맞을 거고 공약 사업을 지금은 75%지만 이제 내년 한 상반기 3월 정도 가면 한 91, 2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쓰셨던 사업 중 공약 사업 중 하나 중에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사업은 전무하거든요. 공약 사업 다 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소상공인들에게 공약 사업을 다 했고 약속을 지켰고 또 소상공인 임원들께서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올 총각 소상공인 전국연합회에서 목민상도 받았습니다.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1번 공약이 소상공인과를 만들겠다. 일단 그걸 지켰고요. 그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원주, 춘천이, 강릉 지역 화폐를 600억, 800억 할 때 똑같이 예산 규모가 1000억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200억, 1300억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지원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들께서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구지정이라든지 시장을 더 인정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또 아주 작은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강릉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 현안 사업 진도율에서는 0%짜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입니다. 예. 규제 완화는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진도율이 0%입니다. 예, 0%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부권 지역이 이 비행안전구역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 동안 피해 아닌 피해를 맞습니다. 보고 있는 거는 또 시장님께 더 잘 아실 네. 거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우리 전현직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아마 1년 남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 수 있다, 풀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군본부하고 협의했고 일단 사업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일단 답변을 좀 받았고 그래서 최근 39층짜리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지금 기존 고도 제한보다 배 이상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공군부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 2000년 초부터 우리가 해오려고 했던 해안도로 군부대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에 승인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착공할 겁니다. 최대한 그동안 난제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 하는 단계니까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때로는 전체를 풀 수도 있지만 소규모로 풀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체를 다 풀면 더 좋겠지만 풀어주는 쪽에서 부담을 갖는다면 좀 지혜를 보태서 작게 풀어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비행안전구역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우선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를 제일 말씀하시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용래 의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많은 시장님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걸 그나마 지화도 수십 년 하다가 안 된 걸 이번에 제가 했고 또 처음으로 이제 고도 제한도 서로 협의해서 39층을 한번 넣어보는 거고 그 단계도 완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쉽게 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지껏 그런 걸 꿈도 못 꿔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발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주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남북권에 있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권만 아니라 그 반경이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민선 7기와 민선 8기 강릉시의 토지 매입 관련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님,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토지 구입 부분에 대한 면적 및 구입 금액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기도 말씀드릴까요? 8기도 아니요, 8기만 해주세요. 8기만. 제가 민선 8기 3년간 매입한 금액은 총 2,345억 원어치입니다. 그중에 비축 매입이 한 160억 되고
공익사업 매입이 2,184억 끝다리 생략하고요. 그 정도 됩니다. 7기와 비교하면 좀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늘은 금액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7기는 4년 동안에 1,700억이고 8기는 3년 동안에 2,300억 정도지 않습니까? 한 6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금액이 증가된 배경과 사업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사업 부지를 많이 사게 되고 또 그간 강릉시가 수십 년간 재산 매각은 했는데 대체 조성을 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다음 일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 곤란을 겪을까 봐 좀 어렵지만 미래의 재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많이 매입을 했고 또 그 매입한 것도 용도 없이 산 것이 아니라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노암동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샀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의를 도모했고 또 앞으로 먼 날 지금처럼 이제 열악해지거나 재정이 열악해지거나 국가가 우리에게 교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 지역 사업이 필요할 때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세액 수입난에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축하는 의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토지를 많이 구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는 부분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질 토지를 매입을 많이 하는 건 의원님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자기 성과를 내려고 그걸로 일만 계속 한다면 미래가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것은 가정 개인도 기업도 회사도 또 우리 자치단체도 좋은 거. 본 의원이 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시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내가 요청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부동산 거래량과 우리가 사는 매입량을 비교해 보시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4년 정도가 지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민선 7기하고 8기하고의 차이점이 한 1,3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 탓하면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그런 이야기는 이영래 의원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뭐 어찌됐든 시장님보다 네. 활동은 적게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듣고 있고요. 하지만 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 토지 상승이 아마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토지 조설 아니 예. 그렇지 않을 거고 토지 조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거의 매입을 했고 그러면서 차후에 비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토지 매입이 많이 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땅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의 토지는 강릉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 기본을 아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리도 없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우선은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금액이 지금 정도에 한 600억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차이가 나는데 뭐 이거는 토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있지만 시장님이 제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비축용 토지 매입 증가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를 솔직히 못하는 게 비축용 토지 매입을 왜 그렇게 많이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아마 아까 4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할 수 있다라고 왜 생각하고 의아하게 있습니다. 생각합니까? 시민의 예. 재산을 늘려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비를 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300을 투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 부지가 전부고 비축토지는 160억입니다. 그 비율을 일단 비교해 보시고 비축이든 사업 부지든 전부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SOC 사업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먼 날 또 때에 따라 용도가 바뀌면 미래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강릉 시민을 위해서 또 쓰일 재원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그걸 불만을 갖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느 시장이든 또 재산을 많이 늘리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와 함께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부채도 또 상당히 갚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시급성을 따져서 급한 건 당장 하지만 좀 한 번 더 쓸 수 있고 조금 연장할 수 있으면 해서 아껴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우선 뭐 그런 시장님께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관련해서도 많이 갚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많이는 안 갚고 한 200억 예, 정도 이렇게 갚았어요. 뭐 우선은 제가 이 관련해서 우선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거 강릉시의 경제 효과를 조금 뭔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저번에 이제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 시민들 20여만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정도에 그렇죠. 투입이 되면은 200억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지표는 500억 이상의 효과를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산이 6조 2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채가 1,400억 원. 근데 본의원이 아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유동부채가 한 260억이 있어요. 예, 이거는 1년 안에 이제 맞습니다. 갚을 수 있는 부분인데 회계연도 그러니까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보시면은 차입한 금액이 90억인데 변동금리로 이자가 42억이 지출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먼저 갖고 땅을 구입하는 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0억인데 42억이에요? 예, 그거 보시면 아마 됩니다. 예. 시장님 체크가 그건 이치에 좀 안 맞는 제대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환하는 금액이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공고사항에 예, 몇 년 동안에 42억을 이자가 적용이 지출 예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사항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BTL 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2천억 되는데서 남은 것이 90억이고 역대 계산을 다 하면 그 정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올라가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지원기금, 지원금 또는 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24년도 8월 달에 국회에서도 입법했다가 9월 26일 날 폐기한 걸로, 그러니까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43%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지만 또 51%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국민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예, 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안 제가 됩니다. 저도 시간이 예. 저기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은 그 국민을 또 시민을 잘 살게 함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공약은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단시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뭐 지원금이라든지 뭐 작은 뭐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강릉페이 지원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일자리가 넘치고 또 인구가 늘고 또 모든 장사하는 것이 잘 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재정도 좋아지려면 경제 출시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도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요즘 새로 탄생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공급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딱 그게 답입니다. 공급망이 아주 우월한 강릉, 이걸 만들려고 항만, 철송장, 철도, 항공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릉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많이 유치해서 재정도 늘리고 또 지역 경제도 월급쟁이가 많아지니까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까지 선순환 생태가 이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 강릉이 더 단단해지고 또 이 작은 도시에서 특례시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일 가지고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런 강릉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본 의원도 우리 김문규 시장님께 민선 8기의 18개 시군 중에서 단연 소상공인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에 또 처음 만들어지면서 홍선욱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릉시는 관광으로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인데 강릉시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3만 4천 정도 될 겁니다. 예, 기업 수는 한 3만 3천, 소상공인은 한 4만 7천.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이제 지역 경제가 산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많은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도 강원도 중앙부처와 소통을 이제 더 이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진행 시 아직까지 우리 8개 시장에 공모사업 진행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8개 시장 중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시장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활성화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만들고 행정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산이겠죠. 네.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정구역 확대가 작게나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좀 해서 인정구역을 강릉시도 조금 더 넓게 25개, 15개 그거 말하는 것이죠. 예, 25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하향 조정해서 네. 의원님께서 잘 해주시죠. 인정구역으로 인정구역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도 장단점이 있어서 의원님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3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동안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우리 이용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만드는 걸로 가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만 모든 업종의 가공급입니다. 우리가 종사자 수가 7만 명 되면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또 자영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많은 시민이 그동안 안타까워했던 지나가는 강릉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이제 더더욱 교통이 좋아지고 우리 강릉으로 몰립니다. 우리 안에 가둘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시 속초로 넘어가는 그런 지나가는 도시가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관광 여건을 잘 만들어내면 동서고속도로가 열린다 하더라도 전철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시 속초를 경우에서 강릉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앞으로 2032년, 3년 이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단기책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멀리 보시고 또 강릉시가 왜 이렇게 많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던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쓰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늘 의원님들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옳은 얘기는 제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아닐 때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은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1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어렵고 어려운 긴 터널을 강릉 시민들은 힘차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만여 명의 강릉 시민들은 김홍규 시장님 및 강릉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강릉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그 모든 것의 해답은 강릉시가 솔선수범해 줬으면 합니다. 희망찬 강릉을 위해 시민들과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